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는 노년기 대사증후군과 당뇨병 관리 예방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위험하다고 느끼면서도 나와는 거리가 멀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체념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닿도록 쉽게 풀어내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 공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이 켜는 경고등, 대사증후군.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몸이 여러 개의 경고등을 동시에 켜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대사증후군은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복합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이는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여러 건강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경고등이 동시에 켜진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기준은 5가지 건강 지표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날 때입니다. 이 5가지는 복부 비만,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그리고 비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이 대사증후군이 흔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노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합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며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됩니다. 더불어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기가 더욱 쉬워지고요. 인슐린에 대한 신체 반응 또한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은 식습관을 유지했는데도 체중이 증가하고 건강 지표가 악화된다면 이러한 노화 과정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일부 대사증후군, 당뇨병으로 가는 고속도로. 자, 그렇다면 이 대사증후군을 우리가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제2형 당뇨병이 발병할 위험이 무려 5배 이상 높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일컬어 당뇨병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의 핵심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슐린 저항성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세포는 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사증후군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세포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췌장은 열쇠가 잘 안 먹히네. 그럼 더 많이 만들어야지. 하면서 더 많은 인슐린을 생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강철 같은 췌장도 지치게 됩니다. 결국 췌장이 인슐린 생산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당 조절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면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과정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사증후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당뇨병 예방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 즉시 정비소로 향해야 합니다. 2부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배속 깊은 곳의 지방. 대사증후군의 여러 요인 중에서 특히 청취자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복부 비만입니다. 우리는 흔히 체중계의 숫자에만 신경을 쓰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뱃속 깊은 곳에 쌓이는 내장 지방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창고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하는 활성 조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 안에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작은 공장이 하나 들어앉아 있는 셈입니다. 이 물질들이 전신의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 저항성은 이 복부 비만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쇠 인슐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세포는 에너지를 받지 못해 굶주리게 되지만 역설적이게도 혈액 속에는 사용되지 못한 포도당이 넘쳐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년기에는 근육량 감소가 동반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소비하는 중요한 장소인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소비할 곳이 줄어들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부 비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지표는 허리둘레입니다. 지금 바로 측정해보세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복부 비만으로 분류됩니다. 이 수치는 대사증후군의 강력한 신호이니 이 수치를 넘으셨다면 오늘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산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연쇄 악화.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마치 삼총사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셋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삼각관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악순환의 시작점은 역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관이 굳어지고 수축되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몸의 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간에서는 중성지방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HDL은 감소하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높은 혈당이 불을 붙입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 벽 자체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벽에 콜레스테롤이 쉽게 달라붙어 침착되도록 만듭니다. 이로 인해 혈관은 더욱 좁아지고 이는 다시 혈압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세 가지 지표, 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모두 높을 때의 위험성은 단순히 세 가지 위험을 더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만 따로 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혈당을 낮추려는 노력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혈당 조절을 돕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삼각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할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 개선이 가능합니다. 사부약보다 강력한 무기 혈당을 지키는 식단의 비밀. 자, 이제 구체적인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뇨병과 대사증후군 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저없이 식습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약보다 먼저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식습관은 매일 우리가 수십 번 내리는 결정이며 그 결정이 우리 몸의 혈당과 염증 수준을 즉각적으로 바꿉니다. 식단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흰쌀밥, 흰빵, 면류는 혈당을 너무 빠르게 올립니다. 대신 현미, 잡곡, 통밀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리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채소를 식사의 절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채소는 밥상에서 주연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색이 진한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만성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 유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생선, 두부, 콩, 살코기는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며 포만감을 오래 주어 과식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 청취자분들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에는 건강에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있지만 당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루 12회 적당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을 추천합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미네랄을 제공하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공식품, 단음료, 그리고 과자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기보다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식습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부 근육을 지켜야 혈당이 안정된다. 운동 습관. 식단과 더불어 우리의 몸을 지킬 또 하나의 약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실제로 약처럼 정확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이자 소비처이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혈당이 안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 청취자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죠.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여기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식후 10분에서 15분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이는 식후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을 막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바로 앉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집 주변을 돌아보세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오히려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주 2에서 3회 추가해야 합니다.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도 좋고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나 벽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도 훌륭합니다. 만약 관절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수영이나 수중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관절의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유연성 유지와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요가나 스트레칭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 꾸준함입니다.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다치거나 포기하는 것보다는 편안한 수준에서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운동은 즉각적으로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체질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육부 정기적인 검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50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검사를 빠짐없이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미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셨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6개월마다 검사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의학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때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70% 이상 막을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실 때 단순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만 보지 마시고 추세를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당 수치가 아직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면 이는 이미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혈압은 집에서도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하시고 주기적으로 혈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체중과 허리둘레도 매달 같은 날 측정하여 변화를 추적하면 조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 접근은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7부 평생의 마라톤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효과. 오늘 우리는 대사증후군과 당뇨병 관리의 핵심 원칙들을 짚어봤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대사증후군과 당뇨병 관리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가는 마라톤이기 때문입니다. 식단과 운동 외에도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생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 코르티솔은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하게 만들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립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활동,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교란시켜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은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큰 변화의 결과물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TV를 보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물을 자주 마시며 식사는 천천히 하는 것.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오늘 하루 식단에 실수를 했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 목표를 가족과 친구에게 알리고 함께 실천하면 동기부여와 지속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할 수 있는 한 가지 작은 일부터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10년 후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